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었었던 것이 이제 2차 미분 회로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자, 이번 시간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제 1차 미분 회로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자, 여기 써 있는 것이 이제 1차 미분 회로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AX, 그 다음에 FT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제 함수. 다시 말하면 이제 독립 전원에 해당하는 함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1차 미분 회로의 혹은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라고 한다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2차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회로의 형태입니다.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상수항이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로서 정리가 되고, 자, 지금 강제 함수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해라는 것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고요.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이제 위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이 미분 방정식에 xn을 넣고 계산을 하되 마지막 부분이 다시 말하면 강제 함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고요.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 s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 이퀄 0. 자, 이것을 만족하는 s1과 s2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다 자세하게는 자, 뒤에서 나오는 이제 고유 응답과 관련한 내용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응답을 구할 때는 여기 이제 FT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F equal A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 값을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에 넣어줬을 때, 자, 미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항들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0에 A equal FT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A니까 A는 A0분의 FT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더했을 때의 얘기니까 그 더한 형태가 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고유 응답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쓰여져 있었던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끝부분이 0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자, 고유 응답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1차 미분 회로와 마찬가지로 자, 고유 응답 성분을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죄송합니다. 어, 시험 고유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죠. 자, 이것을 이 위쪽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공통항으로 묶어주고 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도 다뤘었던 것처럼 s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 이퀄 0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0으로 만족하는 S1 그리고 S2 값을 구해주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고요. 자, 지금 S1과 S2를 이와 같이 구해줬을 때, 자, 물론 이제 두 개의 실근을 이제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x1n이라고 하는 것은 k1 곱하기 exponential의 s1t, n2라고 하는 것은 k2 곱하기 exponential의 s2t가 되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고유응답 xn은 xn1과 xn2의 합이기 때문에, 자, k1 exponential의 s1t 더하기 k2 exponential의 s2t로서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의 형태는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 근의 형태가 두 개의 실근, 중근, 그리고 두 개의 허근 혹은 두 개의 복수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죠. 자, 써드릴게요.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자, 그리고 중근을 갖는 경우,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서로 이 형태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자, 이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고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고유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분 방정식, 다시 말하면 2차 미분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유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in equal k1 곱하기 exponential의 s1t 더하기 k2 곱하기 exponential의 s2t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s1과 s2를 구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여기 2차 미분항이 있으면 s제곱에 해당하는 s제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10에 지금 여기 1차 미분항이니까 s가 나오고, 그리고 16 이퀄 0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값을 s1 값과 s2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굳이 쓰지 않고 여기서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s 플러스 2 더하기 곱하기 s 플러스 8을 하면은, 자, 이것이 0을 만족하게 되니,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1 값이 마이너스 2, s2 값이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in이라고 하는 것이 k1 곱하기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에 해당됐었죠. 자, 그리고 이 s1과 s2에 마이너스 2 값과 마이너스 8을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k1 값과 k2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어진 초기 조건이 없어서, 자, 특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상수가 두 개입니다. K1, K2. 우리가 앞에서 1차 미분 회로에서 다뤘었을 때는 K 곱하기 exponential ST 형태였기 때문에 이 K 값만 구해주면 됐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K1 값과 K2 값을 모두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조건씩,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와 같은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혹은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1차 미분 방정식과 동일하게 지금 i0 마이너스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i0에 플러스가 쓰여져 있어야 맞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i2에 제로에 플러스가 쓰여져 있어야 맞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dt분의 di 2에 t equal 0 플러스 값이 구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쓴 것은 제가 오타고요.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했으면 좋겠고, 자, 이 두 개의 값이 주어지면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또 다른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풀어준 이 식이죠. 자, 그리고 이것의 근이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실근의 형태로 나오게 됐는데, 자, 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자, 이 근의 형태에 따라서 전류의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다시 말하면 뭐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오버댐핑, 뭐 크리티컬 댐핑, 그 다음에 언더댐핑이라고 하는 어떤 전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가 이 근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개의 실근인지 중근인지 혹은 두 개의 복소근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2차 미분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개의 근이 존재하게 되죠. 자, S1, S2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근이 실수 혹은 이제 복소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실수 혹은 복소수 형태를 갖게 된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지금 이제 특성 방정식이 우리가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쓰여져 있죠. 자, s제곱 플러스 a1 s 플러스 a0 이퀄 0으로 쓰여져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번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0라고 하는 값은 지금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자, a1이라고 하는 값은, 자, 2 곱하기, 자, 이거 제타라고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제타 그리고 오메가 제로가 곱해진 것이 지금 A1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비감세 고유 주파수라고 앞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고요. 자, 제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쇄비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감쇄 고유 주파수라고 하는 오메가 제로 값은 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 제로니까 오메가 제로 값은 루트 A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나야 될 것이 자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 제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 자 오메가 제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로 값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이것이 진동수 혹은 이제 주파수 값입니다. 자 진동수나 주파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쓰지 않고요. 항상 양수로서 정의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부분은 없애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플러스만 취해서 쓰게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댐핑 레이쇼라는 것이 있는데 자 댐핑 레이쇼 같은 경우 지금 A1 이퀄 자 2 제타의 자 A1 죄송합니다. 오메가 제로 값이 되기 때문에 자 제타 값을 구해보면 자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 값이 되고요.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루트 A 제로 값이죠. 자 그래서 이 루트 A 제로분의 A1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그것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외워도 뭐 무방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이 부분은 뭐 알아도 좋고 이제 몰라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우리가 가정한 게 지금 S1과 S2라고 하는 것이 실수 또 혹은 이제 복소수의 형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앞에 쓰여져 있는 이것이 이제 복소수의 실수부 그리고 여기 뒤에 쓰여져 있는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이 복소수의 허수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와 실수와 허수부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오메가 값이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허근을 갖는다, 복소근이 아니라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값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와 같이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 혹은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또 새롭게 이제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다뤘었던 이제 뭐 비감쇄 고유 진동수와 비감쇄 고유 주파수와 이제 감쇄비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6 이퀄 0이라고 하는 이제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요 16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 16에 해당하는 것이 오메가 제로 값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4라고 하는 값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단위는 radian per second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쇄비 같은 경우는 자, 2배의 오메가 제로분의 A1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A1 값이 2가 되니까요. 오메가 제로 값도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오메가 제로 값이 4고 거기에 A1 값이 2가 되니까 이게 4분의 1의 값이 돼서 지금 이와 같이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주어진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자, 아래쪽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비감쇄 고유 주파수 다시 말하면 이제 오메가 제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댐핑 레이쇼 자, 제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병렬로 연결된 RLC 서킷이 있고요. 자, 위쪽에 노드 V 값을 잡아줬고, 자, 거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지금 IG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나머지는 다 나가는 전류로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레퍼런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0이고요. 위쪽에 V만큼의 전압이 있으니까 지금 R, L, C 각각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만큼의 전압이 각각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자, 적분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정의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초기 조건으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커패시터를 흐르는 전류 C 곱하기 DT분의 DV까지 하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이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IG라고 하는 것이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고 지금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이제 t로 미분을 해주고요. 그래서 dt제곱분의 d제곱 v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c로 이제 양변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rc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가 되고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은 상수니까 이제 미분했을 때 0이 되어서 없어지고요. 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게 되면 v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 lc분의 1 곱하기 v는 자, c 곱하기 dt분의 dig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러니까 1학기 때 다루는 내용에서는 자, i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수 형태의 다시 말하면 직류 전원의 형태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 ig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igt라는 어떤 함수 값으로 이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c분의 1 곱하기 dt분의 dig 값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2차 미분 같은 경우는 s제곱 플러스 rc분의 1s 플러스 lc분의 1 이퀄 0으로 맞춰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 지금 오메가 제로 값을 구해주려면 지금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이것이 지금 그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죠.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LC분의 1이 되니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댐핑 레이쇼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에서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루트 LC분의 1분의 A0 값이니까 A1 값이니까요. RC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R분의 1 곱하기 자, 루트 C분의 루트 L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이제 비감세 고유 주파수 값이 이제 루트 LC분의 1 그리고 이제 댐핑 레이쇼 감쇄비가 지금 이와 같이 쓰여져 있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S1 그리고 S2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S1 값과 S2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자, 지금 이 RC분의 1을 알파, 그 다음에 루트 LC분의 1을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건데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거나 알파가 오메가 제로와 같거나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거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려면 지금 알파 값에 해당하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쓰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알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외우기가 그렇게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앞에 있는 것 말고요, 뒤에 있는 이 값을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메가 제로 값은 지금 루트 LC분의 1을 외웠다라기보다는, 자, 특성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오메가 제로는 루트 A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고, 댐핑 레이쇼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오메가 제로분의 A1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요것은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댐핑 레이쇼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오버 댐핑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이유는 지금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 값이 되겠죠. 자, 알파가 오메가 제로와 같은 값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이 내부가 0이 될 때죠. 자, 그때가 또 다른 얘기로는 댐핑 레이쇼, 감쇄비가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임계제동 혹은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는 근의 형태는, 자, 지금 여기 루트 안이 0이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핑 레이쇼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언더댐핑 혹은 이제 뭐 부족 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 값이 오메가 제로 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복소근을 갖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버댐핑 케이스,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그 다음에 언더댐핑, 그 다음에 언댐프드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중근이 아니라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오버댐핑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감쇄비가 1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자,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언더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언댐프드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는 저항이 없이 지금 L과 C만 존재하는 회로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서로 에너지 소실 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사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기 쉽게 표현을 하면, 자, 조금 과장되게 그려지긴 했는데,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이 지금 이 값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1의 값에 다가가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1의 값에 그나마 좀 빠르게 다가가죠. 자, 원래 근데 1의 값에 가장 빠르게 다가가는 거는 지금 여기 언댐핑 케이스입니다. 자, 부족제동의 경우인데, 자, 부족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 같이 1의 값에 어쨌든 빨리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출렁임이 워낙 크죠.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최종값 1에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출렁임이 거의 없이 1의 값에 다가가게 되는데, 그 다가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좀 느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오버댐핑 케이스로 디자인할 건지, 뭐 언더댐핑 케이스로 디자인할 건지, 혹은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로 디자인할 건지를 정해야 될 텐데, 자,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사실 언더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이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와 오버댐핑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약간의 불안정성,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경우를 보시면, 자, 지금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보시면 약간의 출렁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값에 다가가고 있죠.
자, 약간의 불안정성은 허용되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어떤 값에 도달하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 혹은 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로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성이 없고, 불안정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천천히 이제 값에 수렴해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오버댐핑 케이스의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임계 병렬 저항이라는 것인데,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병렬이라고 쓰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회로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회로였죠.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전류원이 하나 있었고, 저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자, 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우리가 구한 값이기 때문에 임계 병렬 저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임계 병렬 저항이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임계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임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저항값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의, 자, 감쇄비를 구하게 되면, 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2R분의 1 곱하기 C분의 L의 루트 값이었습니다. 자, 이 값을 1로 만들어주는 R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 값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R 값은, 자, 임계 병렬 저항 R 값은 2분의 1 곱하기 C분의 L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 지금 크리티컬, 그리고 이제 패러렐 레지스턴스의 약자로서 RCP라고 쓰게 됐는데, 자, RCP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임계 저항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저항값 R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었던 것처럼 S 값을, 자, 이와 같은 복소수의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을 시그마, 허수부에 해당하는 것을 오메가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S 값을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이고, 두 개의 실근,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이죠. 자, 그래서 S1, S2의 값이 시그마 1 시그마 1 그리고 시그마 2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이때 고유 응답의 근의 형태, 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하면, 자, 우리가 이건 앞에서 봤었던 형태입니다. 자, 실근을 갖는 경우에, 자, K1 곱하기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곱하기 exponential S2t에 S1 대신에 시그마 1 그리고 S2 대신에 시그마 2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K1 곱하기 exponential에, 자, 시그마 1t 더하기 K2 곱하기 exponential의 시그마 2t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형태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그 실근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각각 지수에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언더댐핑 케이스입니다. 자,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 이때는 두 개의, 자,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S1 과 S2의 값이, 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때 당연히 오메가 값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그리고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K1 곱하기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곱하기 exponential S2t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S1 대신에 지금 얘를 넣어주고 S2 대신에 이거를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에 해당하는 값이 공통된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빼줬고요. 그리고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자, k1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자, 순수한 실수 소자 법칙과 전원을 갖고 있는 회로에서는 자, xn이 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넣어주는 전원 그리고 RLC에 해당하는 값이 다 실수값에 해당되죠. 어느 것 하나 복소수에 해당되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의 형태도 실수값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 그리고 이 값이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액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실수부를 A로 놓고 자, 허수부를 B라고 놨을 때 JB 자, 이것의 켤레 복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A-JB에 해당됩니다. 자, 얘네들은 특징이 실수부는 같고 허수부는 부호만 다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에 있는 요 값이 전체가 다 얘와 얘가 서로 공액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수의 형태가 된다면 더했을 때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허수부가 0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n에서 허수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k1과 k2 값이 복소 공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실수부만 남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k1의 익스포넨셜에 j 오메가 t 더하기 k1 자, k1의 이제 켤레 복소 근의 켤레 복소수 근을 써주고요. 거기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형태를 우리가 써주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두 배의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복소수 값의 리얼 넘버만 취하고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근의 형태는 반드시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버댐핑 케이스에서는 k1 익스포넨셜의 s1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2t로 쓸 수 있고요. 자, 지금 언더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k1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j 오메가 t. 자, 오메가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이제 두 개의 복소근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에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이 증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 혹시 이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형태의 자, 고유 응답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NT라고 하는 고유 응답의 형태가 이제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 외에 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 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XNT의 형태가 k1 익스포넨셜의 자, 시그마 1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2t 자, 사인 오메가 t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곳 쪽으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자, 첫 번째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써도 됩니다. 자, K1 익스포넨셜에 자, 여기서의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수근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의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은 복소근의 허수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감쇄비가 1의 값을 갖는 경우이고 자, 그때 뭐 S1, S2의 값은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시그마의 값을 갖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그마 NT는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플러스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포넨셜 시그마 T를 놓게 되면 자, K1 플러스 K2 K1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가 되어서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근은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의 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저장 소자에서 얻어지는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자유상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두 항이 하나로 겹쳐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 증명 방법이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데 자, 이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각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결론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결론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두 개 중근이 아니라 그냥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1 익스포넨셜의 ST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 응답을 표현하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2t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자, 이때는 S1, S2가 시그마 1, 시그마 2를 갖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뭐 S1, S2가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근의 형태 중에 자, 코사인, 사인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즐겨 쓰게 되는데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자, 사인 오메가 t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시그마 쓰인 것은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은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뭐 그러니까 S1, S2가 자, S라고 하는 혹은 S가 아니라 자, 시그마라고 하는 중근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근의 형태는 자,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더하기 K2 곱하기 자, 색깔을 바꿔 쓸게요.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의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세 가지 고유 응답의 형태에 대해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지 이제 기말고사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요 근의 형태 반드시 외우고 이제 기말고사에 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직렬로 연결된 RLC 회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자,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RLC 회로이고요. 자, 주어진 회로에서 KVL을 이용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압 상승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지금 VG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VGT의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 인덕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값은 R 곱하기 I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 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DT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나눠 쓰게 되면 자, C분의 1 곱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IDT 플러스 V 제로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형태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L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이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 이퀄 0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감세 고유 진동수와 감세 B를 구하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비감세 고유 진동수가 되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감세비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의 값을 쓰면 되죠. 자, 여기는 이것이 A1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댐핑 레이쇼, 감세 B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자, 임계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것을 1로 만들어주는 R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오메가 제로 값을 구하는 것과 자, 감세 B를 구하는 것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임계 저항 값이라는 것은 자, 감세 B를 1로 만들어주는 R값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R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요. 자, R값에 따른 고유 응답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L값은 1헨리, 그 다음에 C값은 4분의 1 페럿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직렬 연결된 형태의 직렬 연결 RLC 회로의 미분 방정식을 앞에서 구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뭐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L값 대신에 1, 그 다음에 커피시턴스 상수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풀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R값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값에 따른 어떤 특성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성 방정식을 세울 때, 자,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비감세 고유 진동수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자, 루트 A0가 되기 때문에 2가 나오고요. 자, 감세비는 2 오메가 제로, 자, 뭐 여긴 지금 이 루트 A0로 쓰여져 있는데,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외우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하면 A1 값 대신에 자, 요 R 값이 A1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4분의 R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감세 B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크리티컬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임계 저항 값은 이 값을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R 값이 4옴이 되는 그 값이 임계 저항 값이 되게 되고, 자, 오버댐핑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임계 저항 값보다 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4분의 R 값이 이제 감세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감세비가 1보다 크면 오버댐핑 케이스죠. 그래서 R이 4보다 크면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R 값이 4보다 큰 경우 오버댐핑 케이스, 그 다음에 R 값이 4와 같은 경우 크리티컬 댐핑, R 값이 4보다 작은 경우 언더댐핑, 그리고 자 저항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L 값과 C 값만 존재하고 R 값이 없는 경우에는 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감쇄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언댐핑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때는 감쇄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감쇄 B가 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가정했었던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유 응답을 구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버댐핑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R 값이 4옴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임의로 R 값을 5로 뒀습니다. 자, 5로 두었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특성 방정식의 R 값 대신에 지금 5를 넣게 되면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가 되게 되고, 자, 그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S1 마이너스 1, S2가 마이너스 4인 그런 경우,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유 응답의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의, 다시 말하면 오버댐핑 케이스의 고유 응답의 형태가 자, 다시 쓰면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S2t의 형태가 되게 되고, S1과 S2 대신에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과 4,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인데,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R 값이 4, 5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R 대신에 4를 넣게 되면 자,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고요. 자, 아까 봤듯이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더하기 K2, 자, 색깔을 바꿔서 곱하기 t 곱하기 자,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자, 여기 t가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자, 언더댐핑 케이스가 되고요. 자, 지금 요 R 값이 4옴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로 그냥 R 값을 2로 뒀습니다. 자, 여기 뭐 2로, 여기는 2옴, 여기는 5옴, 지금 여기가 4옴이 되는 거는 이제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4옴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자, 오버댐핑 케이스와 언더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5옴과 2옴으로 둔 거는 그냥, 뭐 왠지 그냥 그 값이 좋아서 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나의 예로서 그냥 그렇게 둔 것이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 루트 3, S2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요. 뒤에 쓰여져 있는 이 루트 3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의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K1 익스포넨셜의 자, 시그마 대신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대신 루트 3 값을 넣어주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의 형태들, 자,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고유 응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R 값이 0인 경우입니다. 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는 없고, 두 개의 에너지 저장소자 L과 C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R 값이 0이니까 자, S1, S2 값이 J2 그리고 마이너스 J2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 위에 쓰여져 있는 형태에서 익스포넨셜 시그마 t가 없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그마 값이 없기 때문에 자,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값이 없어지게 되고, 자, 뭐 여기는 B1, B2를 썼는데 K1, K2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B1 코사인 2t 더하기 B2 사인 2t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언댐프드 케이스는 자, 언더댐핑 케이스의 이제 하위 버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언더댐핑 케이스가 조금 더 상위 버전이고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그마 값이 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그 그래프를 다시 그려줬습니다. 자, 언더댐핑, 오버댐핑 케이스, 그 다음에 뭐 크리티컬 댐핑, 언더댐핑, 그 다음에 자, 저항이 없는 경우 언댐프드 케이스가 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자,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잘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제를 보면, 자, 지금 병렬로 연결된 RLC 회로이고요. R 값이 3분의 5, 그 다음에 L 값이 2헨리,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상수가 10분의 1의 값을, 10분의 1 페럿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V0의 마이너스 값이 주어졌죠. 자, V0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니까 V0의 마이너스 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V0의 플러스 값도 4V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주어졌습니다. IL의 제로 마이너스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흐르는 것을 IL이라고 하겠습니다. IL의 제로 마이너스가 주어졌으니까 IL의 제로 플러스 값도 0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뭐 이것이 뭐 쓰일지 않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적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G equal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류원이 없다라는 것이니까 무전원 RLC 병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 지금 이 위쪽에 노드를 잡았고 노드 전압 V를 보고 자, 지금 IG가 들어가고 있는데 0이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모든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식이 쓰여지게 되고 이거 대신에 0이 쓰여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dt 제곱분의 d 제곱 v 플러스 6 곱하기 dt분의 dv 플러스 5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 미분한 경우 s제곱, 그리고 개수를 앞에 개수 써주고, 자, 그 다음 한 번 미분한 경우 s, 그리고 5 이퀄 0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5가 되게 되고요. s 플러스 이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5가 돼서 자, s1과 s2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죠.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때의 해 형태는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의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t라고 하는 값이 자, k1 exponential에 자, s1 대신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2 exponential에 s2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자, K1과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자, 조건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초기 조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0의 플러스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조건은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값은 주어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V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하나를 쓰면 되고,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쓰겠습니다. 지금 요 식을 죄송합니다. 자, 이 식을 쓰겠습니다. 자, 이 식을 쓰게 되면 자, R분의 V 더하기 L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v dt 플러스 c 곱하기 dt분의 dv인데 자, 요것을 이제 살짝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하면 자, r분의 1 곱하기 v의 제로 플러스 더하기 자, l분의 1의 0부터 t까지에 대한 자, 0부터 t까지에 대한 건데 t 대신에 0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v dt 그리고 여기다가 i의 제로 플러스 il에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il의 제로 플러스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c 곱하기 dt분의 dv의 자 t 이퀄 제로 플러스 이퀄 0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R 값이 이제 3분의 5에 해당되니까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자, 요거 복잡하니까 지우고요. 자, 위의 식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분의 3 곱하기 V0 값이 4V였죠? 그래서 4가 곱해지고요. 더하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은 적분관이 0, 0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면 되고 il의 제로 플러스 값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il의 제로 플러스 값은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구한 것처럼 0이었습니다. 자, 0 그리고 더하기, 자, 커패시턴 상수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을 써주고요. dt분의 dv의 자, t 이퀄 제로 플러스 이퀄 0.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 값이죠. 자, 색깔을 바꿔서요. 이 값을 구하고자 하니까 이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좀 여기다 옮겼으면요. dt분의 dv의 t 이퀄 제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5분의 12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초기 조건을 구했습니다. v0 플러스와 한 번 미분한 것에 t 이퀄 0 플러스를 대입한 값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제로 플러스 값을 우리가 이용할 때 그러니까 v의 제로 플러스 값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것에 0 값을 대입하게 되면 k1 더하기 k2가 4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t가 앞으로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k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k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t. 자, 이것이 dt분의 dv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요. 자, 여기에 0을 대입하면 되죠. 0을 대입하면 지금 얘가 1로 되고 얘도 1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k2.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24를 만족한다 라고 하는, 자,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인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게 되면 k1 값이 마이너스 1, k2 값이 5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k1과 k2를 지금 아까 구했었던,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의 k1과 k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자, 초기 조건이 하나만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뭐 v0의 플러스라든지 i0의 플러스 값만 우리가 구하면 됐었는데, 자, 지금 k1, k2 두 개의 미지수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초기 조건은, 자, 미분한 값에 t 이퀄 0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구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써준 뭐 KVL 혹은 KCL 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값이, 이 형태가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을 연습할 거고요. 자,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과 2차 미분 방정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재차 미분 방정식,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는, 다시 말하면 고유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개의 실근, 중근,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형태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 고유응답의 형태가 달라졌었고요. 자, 그리고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뭐 V0의 플러스 혹은 I0의 플러스 값을 이용하면 되고, 두 번째는 한번 미분한 것에 t = 0 플러스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의 문제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강제응답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강제응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차 미분 회로에서 다뤘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뭐 죄송합니다. 자, XF라고 하는 것을 시험 강제해 A로 놓고 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A로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직류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전원의 형태가 직류 전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시험 강제해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뒷부분 슬라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표로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제응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강제함수 ft가 다시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뭐 1차 미분 회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예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제를 보시면요. 자,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완전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I2에 대한 완전해를 구하는 것이고, VG를 지금 직류 전압원 16V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왼쪽 회로에서의 KV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쓰게 되면 자, 8i1 더하기 2 곱하기 dt분의 di1 더하기 자,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이퀄 vg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여기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오른쪽 메쉬에서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자, 지금 1 곱하기 dt분의 di 2가 되죠. 여기서는 자, 더하기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퀄 0을 계산하면 되죠. 자, 그것이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지금 자,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서 쓰게 되면 i1 이퀄 i2 플러스 4dt 분의 di2가 되고요. 자, 지금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i1 대신에 자, 여기 있는 i1 대신에 지금 이 식을 대입하고요. 지금 여기 dt분의 di1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자, 아래에 있는 식처럼 1번 식이 변형이 되게 되고 이제 i2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고요. 자, 뒤에서 이어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미분 2차 미분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고유 응답을 구해 보면요.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자, s 제곱으로 놓고 플러스 10s 플러스 16. 자, 이퀄 0으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성 방정식을 풀 때는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고,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s1이 마이너스 2, 그리고 s2가 마이너스 8인,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자, 고유 응답의 형태를 알고 있죠. K1 익스포넨셜에 S1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S2t로 놓고 S1과 S2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강제 응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응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강제로 두면 되죠. 자, I2F를 A라고 하는 시험 강제로 놓고, 자, 이것을 위에 있는 이 1번,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두 번 미분하면 상수니까 0, 한 번 미분 상수니까 0, 남는 것이 16A 이퀄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이퀄 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I2라고 하는 것은 자, I2N 더하기 고유응답 더하기 강제응답 I2F의 결과이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K1, K2는 나중에 이제 초기 조건이 실제로 주어지거나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VG가 이제 상수 형태인데, 자, 이것이 좀 변형된 형태의 경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시험 강제가 임의의 상수인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제, 강제 함수가 임의의 상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풀면 되고요. 자, T가 있는 경우에는 AT 플러스 B, T제곱에 있는 경우에는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가 되고요. 뭐 마찬가지로 t의 n승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인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 t와 밑에는 st가 있는데 시그마 t의 경우에는 이제 실수. 자, 요 시그마가 이제 실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st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복소수로 봤을 때에 요게 자, s 값이 자, 복소수인 경우를 이제 가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혹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자, 같은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데요. 자, 사인 오메가 t이거나 혹은 코사인 오메가 t인 경우입니다. 자, 사인이나 코사인. 자, 사인이 나왔을 때에도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 sin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시험 강제를 둬야 되고, 자, 코사인 오메가 t인 경우에도 a sin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로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곱하기 sin 오메가 t인 경우, 그리고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인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에도 자,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 알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1학기 때는 지금 요것만 쓰면 됩니다. 자, 2학기 때 주로 쓰는 것은 자, 요 형태와 지금 이 형태 혹은 이 형태가 많이 쓰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이제 교류 전원을 다룰 때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풀었었던 그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자, 강제 함수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 코사인 4t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2 곱하기 vg이기 때문에 여기 40 곱하기 코사인 4t로 주어졌고요. 자, 아까 앞에서 자, 코사인 오메가 t의 경우에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강제 I2F를 A 코사인 4T 더하기 B 사인 4T로 넣고 자, 설정을 하고 이것을 여기에 놓고 두 번 미분, 여기에 놓고 한 번 미분, 여기에 놓고 16을 곱해주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만족해주는 B값과 A값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자, 40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4T가 40 코사인 4T가 되기 위한 B값이 1이 되고요. 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사인 값은 없어져야 되니까 A값이 0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이, 자, I2F는 자, 0 곱하기 코사인 4t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4t가 돼서 사인 4t의 형태가 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자, 지금 I2n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고유응답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둘을 더한 것을 우리가 자, 완전 응답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제를 보면 지금 중첩을 이용해서 다음의 이제 false response, 강제 응답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지금 뒤에 보면 이 형태가 이제 좀 특이하게 주어져 있죠. 4 플러스 6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표에 이와 같은 형태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이 지금 중첩을 이용하라 라는 것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강제 함수가 4인 경우와 6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7t인 경우로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IF1이라고 하는 것을 자,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1번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A 값이 2가 되는 자, IF1 값이 2가 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IF2가 지금 6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시험 강제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자,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7t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이제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것을 잘 계산해 보면 b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IF2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가 되게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IF 값이 두 개, 중첩의 원리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예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